자, 안녕하십니까.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랜만에 삼성전자 살펴보는데 일단은 겁먹으실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 미국장이 뭐 한 5%, 6%대 나스닥이 떨어지고 다우도 한 6%대 하락을 했죠. 뭐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코로나가 다시 뭐 재유행을 한다. 음, 솔직히 말해서 좀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네,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일단 애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떨어질 만한 장은 아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아니에요. 이유는 아니고 유럽과 미국 간의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처법이 나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 이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하락은 엄청난 하락은요. 거의 10년 전 주가로 우리나라 주식을 돌려놨었죠. 네. 그래서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개인들이 많이 샀지만 이번에는 개인들이 승리했다고 봅니다. 어, 이번에 6% 떨어진 거는요. 만선 나스닥이 만선을 돌파하고 떨어지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고 나서 쫙 올랐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다우는 최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지만 나스닥은 최고점을 갱신을 했었죠. 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왜냐하면 잘 보셔야 될 게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그 전염병이 있을 때 보면 그 원인 국가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의 뭐 리먼 브라더스라던가 아니면 그렉시티 그리스의 부도 유럽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 그걸 보시면요 그 국가들의 주가는 그 이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갱신하고 왜 갱신할까요? 네, 왜 갱신을 할까요? 그 국가가 원인이 돼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는데 왜 그 국가와 관련 없는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파장으로 와서 하락이 나오겠지만 왜 그 원인이 된 국가들은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는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갱신을 할까요?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 타격은 다 입으면서 갱신하지 못하고 질질질 끌어왔을까요? 이걸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위에서 실시한 어,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정책을 왜 했는지, 왜 처음으로 이번에 썼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썼냐? 1차, 2차, 3차 경제 위기를 겪고 그리고 사스, 메리스, 신종 플루 그리고 이번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물론 이번 코로나만 물론 그 메르스나 사스도 주가에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끼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나라들이 했던 그 원인 국가들이 했던 경제 정책을 보세요. 양적 완화를 했죠. 그리고 자금을 대거 풀었어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쓰고 강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엄청나게 때려 낮췄죠. 유럽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 지금 거의 0% 금리까지 내렸잖아요. 한 방에.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유럽과 미국 금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왜냐?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합의하에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걸 촉매제로 해서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엄청난 그 악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1차, 2차, 3차 경제 위기야, 사스,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까지 거치면서 느꼈던 게 뭘까요?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위에서는 한 게 꼴랑 공매도 금지, 그거 하나 했었죠. 그, 그, 그 긴 시간 동안에 정책 하나 내놓은 게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과 같이 양적 완화를 실시했어요. 금리도 내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본 거죠. 그때 위기를 그때에 맞게 예? 딱 그 준 거죠. 그거를 이유를 명분을 준 거죠. 풀 수 있는 명분을. 그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금융위 그분들도 그 높으신 분들도 난 도대체 왜 금융위에 그 증권사 사장들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주가는요 겁먹을 필요 없다. 오히려 사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뭐 제2차 유행이라는 이런 소리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방향망은 다 갖춰졌어요. 1차에서. 방향망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2차에서 유행을 한다 그래도 금방 잡아요. 네. 그리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스닥은 최고점을 찍고 잠시 쉬는 거죠. 다우도 그렇고요. 뭐 잠시 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표주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쭉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좀 많이 사셨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서 많이 사셨을 거고,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이렇게 뜬 거죠. 네. 올라갑니다, 이거 100%. 네.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요. 거래량도 안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은 52,000원, 52,000원인데 지금 시간에서도 오르죠. 그리고 외국인들 빼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선물에서 4천억씩이나 매수하는 놈들인데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잘 잡고 있어요. 잘 잡고 있고 미국도 잘 잡을 거예요. 그리고 치료제는 앞으로 나올 확률이 올해 내로 나올 확률, 그러니까 올해 해봤자 6개월밖에 안 남았죠.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제자리 간다는 거죠. 네, 다시 제자리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 10년 전 주가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갔을 때 그때도 저는 사 모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죠. 금방 또 올라오잖아요. 네, 길어봐야 3개월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식 담보라든가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쓰신 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분명히 견디시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수렴한 이후로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올라갔다가 잠깐 충격받아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갭이 이렇게 있죠. 갭 메울 겁니다. 갭 메울 거고 다시금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 주봉 볼게요. 삼성전자 주봉 보시면요.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었죠. 여기.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우리가 신고가를 간다고 예상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여파는 2분기까지만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3분기에서는 다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되고 오히려 경제에 좋은 그 경제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경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끌 만한 우리나라 종목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신고가인 62,8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지고요. 뭐 그림을 그려보면 네, 다음 주 주봉은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만원 6만원대 터치. 네. 그리고 뭐 조정 좀 받고 계속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반대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반대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한번 때려주고 45,000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우리나라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종합지수 코스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시가는 안 좋았죠.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땡겨서 마감을 했죠. 네, 많이 땡겨서 마감했어요. 왜냐 이제 경험이 있거든.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네, 그것도 단기 얼마 전에 겪었던 불과 3개월 전에 겪었던 경험. 엄청 10년 전 주가로 떨어졌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다. 그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을 믿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봉으로 보셔도 그렇고, 네, 월봉으로 보면 더 안전적이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크게 뭐 염려될 게 있나요? 네, 이 거래량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 거래량이 물론 개미들의 거래량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개미들이 사실 뭐 삼성전자를 뭐 10%뭐 20% 먹고 빠질 만한 분들은 없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좀 더 크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냥 단타로 크게 먹고 나올 것 같으면 삼성전자 안 들어가죠. 왜 삼성전자 들어갑니까? 네, 대형주 안 들어가겠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우리 삼성전자 저는 8만 원도 올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8만 원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유는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안 하던 그 세계 경제 위기에 했던 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번 했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여지껏 욕 먹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무능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번엔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는 하나의 신호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좀 있으면 이제 대선 선언들 할 거예요. 누구 나올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약들이 나오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공약들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또 전처럼 떨어지는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고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런 랠리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부터 안 나온다 그래도 3분기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만 원까지도 올 한 해 아니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의 대응하기는 좋아요. 지금 매수하기도 좋은 자리고요. 어차피 단기로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6만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6만 5천 원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고 보고요. 물론 단기로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거의. 저는 올해까지 들고 가신다 보면 한 7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고 봐요. 7만 원까지도. 네, 7만 원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8만 원은 8만 원은 조금 추세를 따라서 쭉 올라간다고 했을 때 8만 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하지만 8만 원은 한 내년까지 잡으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랑 이런 걸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하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어차피 우리나라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에 딸린 그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업체들 그 업체들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저점 메리트가 있고요. 아직도요. 그리고 올해까지 전 7만 원을 바라볼 수 있고 내년까지도 8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상황 그리고 여지껏 경험했던 그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들고 계신 분들 강하게 홀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삼성전자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